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빅나리 아나운서. 네. 자,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급하게 빨리 먹으면 이게 살찐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급하게 빨리 먹는 게 이게 비만뿐만이 아니라 성인병 위험에 노출 경우가 또 많다고 합니다. 오, 맞습니다. 정말 뭐 한 번 식사하는데 최소 15분에서 20분 가량을 소요하는 게 적절하다고 하는데요. 네. 뭐 건강을 위해서라도 식사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겠죠. 일부러라도 네. 늘려야 된다. 맞아요. 이게 사실 이게 습관이라는 게 식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제가 하나 정보를 드리자면 네.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저기 밥공기나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살펴보세요. 네. 이거를 사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아, 밥공기 사이즈를 그렇죠. 줄인다고요? 자체를. 오. 그 작게 다 줄이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천천히 먹게 되고 덜 먹는 먹게 양도 좀 줄겠네요. 줄게 되죠. 오. 그렇다고 해서 작은 걸로 바꿔놓고 이걸 갖다가 한 5그릇씩 먹으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되겠죠. 그건 안 됩니다. 네, 뭐 그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씹는 동안에는 젓가락이나 포크를 잠시 내려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요. 밥 먹고 내려놓고 네. 다 씻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서 반찬 먹고 맞아요. 시간 20분 충분히 걸리겠네요. 맞아요. 정말 오. 이렇게 올바른 식습관으로 여러분들의 건강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정말 좋은 정보네요. 맞아요. 자, 항상 건강한 정보만 드립니다. 매거진 투데이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요즘 뉴스 사회란을 보면 말이죠. 뭐 공공기관, 뭐 네. 기업 할 것 없이 뭐 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잇따라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저도 기사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화도 나고 그렇죠. 그러던데요. 네. 정말 뭐 성희롱은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게 또 아니죠. 그렇죠. 남성분들도 그렇죠. 자주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본적인 대책이라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상대방을 위한 배려? 배려. 역지사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는 맞아요. 거. 글쎄요. 그 상대 그것도 좋은데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네, 그렇죠. 네. 최선입니까, 그게? 최선입니다. 그래요? 확실합니다. 아유, 그게 맞습니다. 네. 배려도 좋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이 성희롱에 대한 이 기준, 네. 이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 각자 달라서 뭐 내가 무심코 뱉은 말이 상대방한테 상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기준이 달라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뭐 언행을 신중히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네. 어떻게 대처하면 좋고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튜디오에 정지승 소장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성희롱 문제 이거 사실 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 사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중요합니다. 네네네. 네, 네. 그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사고가 많은데 사실 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네, 그게 네,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이게 저기 성희롱 이 사전적인 정의가 어떻게 되죠? 아, 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네. 사업주, 고용주, 그리고 상급자, 하급자 모든 직장에서의 직원들이 지위를 관련해서 성희롱인 성적 굴욕감, 수치감, 어허. 그리고 혐오감을 유발시킴으로 인해서 네. 그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들을 네. 이용해서 네네. 그 말에 부응하였을 시에 네네. 네, 불이익을 준다는 불이익을 거. 주는 것들을 성희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 네, 네, 네.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그렇죠, 그렇죠. 불이익을 준다까지도 성희롱에 해당되는 거군요. 네, 네. 기본이죠. 자, 그렇다면 뭐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면 내가 다니는 회사 이 내부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범위는 어떻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성희롱의 행위자는 네. 회사 내 사업주, 상급자, 하급자 모든 직원들이 포함이 되고요. 단 상황에 따라서 거래처 아니면 고객 모든 그런 분들은 제3자는 네네네. 제외가 되고요. 어허. 그리고 피해자는 네네. 모든 직장에서의 남녀 모든 근무자가 포함이 되면서 파견직도 포함됩니까? 예, 오. 일용직, 파견직 그리고 네. 채용에 관한 구직자까지도 그래요? 구직자까지도? 네, 네, 네. 오. 구직 과정에서도 사례가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까지 범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장 내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거래처 관계자들은 이제 그 포함이 되지 않는 제3자는 이제 제외시킨다라는 건데,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성희롱 이거 정말 이게 주로 어떤 때, 어떤 장소에서, 어떤
타이밍이 생기는 겁니까? 네, 그렇죠. 직장 내에서 네. 함께 일을 할 때도 발생이 많이 되지만 특히 술이 한 잔 들어가고 회식 자리? 네, 회식 자리에서 아.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한 45%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가 사건 사고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회식 이후의 사건들로 우리 불미스러운 사회적인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회식 장소 아무래도 뭐 네. 술도 한 잔 들어가고 그렇죠. 이 정신도 상식도 조금 흐리멍텅해지는 시기가 아닐까 싶고 또 업된 분위기에서 성희롱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소장님 이렇게 네. 직장 내 성희롱에도 유형이 제가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양합니다. 먼저 언어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네. 그리고 기타 성희롱 기타 그리고 성희롱. 시각적인 시각적. 예, 이렇게 나뉩니다. 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언어적. 언어적인 건 그말 자체로? 그렇죠. 성적인 농담 내지는 뭐 입술이 섹시해 예. 입술이 섹시해라는 예, 예. 단어도 네, 네. 그게 성희롱인가요? 네, 네. 성희롱에 들어가고 왜요? 있습니다. 네. 입술이 섹시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네. 다른 의미로 또 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차 연상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성적인 언동 그리고 수치감을 느끼는 언어들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체적인 건 뒤에서 껴안기, 러브샷 그리고 브루스 타임 등이 러브샷. 들어가고요. 러브샷도. 러브샷도. 예, 그리고 시각적인 건 보여주려고 일부러 하는 야동이나 잡지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기타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환경이나 조건형이 있습니다. 환경은 환경은 조건이요? 우리 부서는 꼭 회식을 하면 2차, 3차로 꼭 가야 돼. 어. 네, 그게 환경이죠. 네. 누군가는 그렇죠. 싫어할 수 있잖아요. 어. 그리고 마지막에 조건형. 얘기했던 조건형은 야, 너 진급시켜줄 테니까 나하고 함께 사귀어보지 않을래라고 하는 강요 네. 등이 유형으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예뻐 이런 거는 괜찮잖아요. 예쁘단 말은 본인이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네. 반대로 특정 부위를 아까 얘기했던 눈이 사슴처럼 막 눈물이 흘릴 것 같고 거기에 적실 것 같아 내가 이런 말들은 그거는 그렇죠. 성희롱이 들어가고 입술이 섹시해 이런 말들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견한 장소에서 오늘 우리 MC님 너무 멋져요. 그런 오늘 거 아름다우세요. 괜찮죠. 이런 것들은 기분 괜찮은데. 나쁘세요? 아니, 괜찮아요. 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예, 예.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네. 이게 그 의도가 이게 좀 불순하거나 상대방 네. 기분 나쁘게 맞아요. 받아들이면 네, 예를 들어서 네. 우리 빅나리 씨 오늘 예뻐 이러면 괜찮은데 네. 오늘 빅나리 씨 예뻐. 네. 저 기분 너무 나빴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아직. 네, 네.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네. 하면은 그것도 네. 성희롱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쳐다보는 시선도 그렇고. 시선도. 네, 오늘 방금 하시는 신중해야 게 될것 같아요. 100%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기 네, 위해서 네, 네, 예를 네. 들기 위해서 제가 잠깐 네, 네. 연기를 한 거예요. 네, 네, 네. 아유 깜짝 놀랐네. 네. 자 이게 또 대표적인 또 성희롱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 게 언어적인 성희롱 그리고 신체적, 시각적 세 가지를 또 말씀하셨고 또 네. 환경적인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 외에도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요? 네, 시대와 문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문자로 인한 문자 메시지. SNS에 대한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면 반차를 쓰겠다고 상급자에게 문자를 보냈을 때 네네. 어떻게 아프냐, 네. 내가 가볼까, 아니면 내가 너희 뭐 딸 같아서 그렇다라고 과잉적인 문자를 보내서 네 상대방에게 성희롱 수치감을 주었고 또한 법원에서는 카톡 문화를 잘 활용하지 않는 직장 상사로서 이건 성희롱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법령이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편리하고 즐거운 스마트폰의 문자나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카톡의 문화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유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문자 메시지도 이게 정말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이게 또 이게 남잖아요. 기록이 남잖아요. 일단은. 한 번 얘기하고 그냥 흐르는 게 아니야. 볼 때마다 이거 화가 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 행위자 입장에서는 사소하게 뭐 보낼 수도 있는 내용들이겠지만요. 피해자들은 아무래도 기분이 나쁠 수 그래요.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상대방을 생각해야 네. 돼요. 네. 네, 정말 직장 내에서 이런 성희롱이 발생을 한다면 소장님 어떤 문제들이 잇따를까요? 네, 먼저 행위자 그리고 피해자 네. 그리고 회사 세 개로 분리한다면 네. 행위자는 일단은 사회적인 비난을 받거나 스트레스 경제적인 그렇죠 경제적인 난이 있겠죠. 또 네. 하나는 지금 현재 지금 이번에 TV에 많이 나왔던 행위자의 모습을 보면 개인정보가 다 유출이 됩니다. 맞아요. 신상 정보가 그렇죠. 누군지 다 알 수 신상이 다 있더라고요. 털려서 본의 아니게 그분들은 그렇게 행동이 잘못됐지만 네. 모든 것을 다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사회적으로도 매장이 되고 그렇죠. 그
족보 내에서도 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예. 가족이 다 그걸 맞아요. 보게 되는 거잖아요. 피해자는 네. 일단은 스트레스 그리고 네. 고용에 대한 불안 그리고 본인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TV에서 보았던 것처럼 회사는 이미지 실출과 함께 재정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이 있으니까. 그럼요. 그뿐만 아니고 고객님들이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불매 운동도 이룰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결국은 셋 다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 이렇게 예방 교육이 최우선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 기본이겠지만 말이죠. 만약에 이게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사실 정말 많거든요. 네. 이때 피해자가 대처해야 되는 방법이 정말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좀 피해를 줄일 수도 있고 더 그렇죠, 키우지 그렇죠.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일단은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현이 제일 중요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상급자나 또는 가해자의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고요. 또 그게 불응됐을 때는 증인이나 증거를 모집을 하시고 네. 마지막으로 성희롱위원회에 신고하셔서 조치를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저는 그냥 막연하게 성희롱하셨어요라고 하는 것보단 육하 원칙에 의해서 사실, 행동,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네. 거기에 대한 느낌과 사과를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는 부장님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제 책상 앞에서 저를 보시면서 지승 씨는 남자친구가 좋아하겠어 가슴이 커서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게 행동 사실 구체적이라면 두 번째는 저의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저는 성적 대상으로 취급받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에 느낌 사과를 얘기하죠. 네. 저 그런 성적 농담 원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명확하게 본인의 의사 표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함부로 또 이렇게 또 못하고 용기 용기가 내기가 힘들죠. 힘들죠. 예, 예. 그럴 때 이제 주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거고 네, 네. 또 마지막에 또 얘기했듯이 성희롱 또 예방센터 이런데 네, 위원회 네. 같은데 네, 네. 신고를 해서 도움을 좀 받으면 좀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네. 뭐 맞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좀 구체적으로 나의 의견을 피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이렇게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한다고 해도 뭐 가해자들이 나 몰라라 하면 진짜 속이 터지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가해자들은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나요? 네, 그렇죠. 무시, 무책임, 회피, 그리고 네. 내가 언제 그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우, 예를 네. 들면, 야, 내가 기억이 안 나.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러니? 너 직장 생활 하겠니? 야, 너 아직 멀었다라는 등의 말들로 이래서 예, 좀 더 뒷걸음질하고 그렇죠. 뒷발질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당장에 딱 오면은 그냥 아니 빙대리 빙대리 왜 그래 또 이 사람 또 예민해 오히려 예민하다고 그러잖아. 네. 아이 빙대리 예민해. 오히려 그럼 또 제가 잘못한 것 또 같아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또 2차 피해가 내가 되는 또 거죠. 예민한 건가? 예, 너무 예, 예. 반응을 그러니까, 크게 한 건가? 네. 아이 물어봐 이거 다 김 부장이고 또 물어봐 이거 빙나리 이거 저 대리가 이거 정말 예민한 거야.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미안해. 네, 무성의하게. 그러니 무성의하게. 진심이 담기지 않은 미안해. 어쩔 때는 자기 상황이 네. 좀 아쉬우니까 미안합니다 이러는 거. 약 올리듯이. 네, 약 올리는 거예요. 경식 씨 잘할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시죠. 아이 왜 그래 그만해.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퍽 치고 싶지 않습니까? 네. 미안하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거. 진심이 없고 진심이 없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오히려 아닌 눈은 것 같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그렇죠. 거. 네, 그럴 때 더 네네. 모멸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진짜 저 네네. 제2의 피해 다시 한번 또 상처를 입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말씀드리는 건 꼭 저기 남녀가 바뀔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남자도 이렇게 피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네네. 10년 전만 해도 남성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700명 수준이었어요. 네네네. 10년 뒤 지금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야 그래요? 예, 지금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성평등의 울림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직위가 높으면 여성이 남성에게 충분히 지금 현재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동성 간에도 성희롱이 많지만 네네. 방금 얘기하신 수치로 봤을 때 네네. 남성의 피해자도 많다라는 걸 네,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남성 피해자의 그래요. 네. 이런 참 이 교육이 굉장히 절실하고 네네. 꼭 필수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 자 만약에 의도치 않은 성희롱의 논란에 휩싸였다면은 네.
또 실제 가해자가 됐다면은 이것도 올바른 자세가 또 태도가 있을까요? 네.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가해자도 중요하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인사고과라고 해서 먼저 인사고과요? 인사고과 먼저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인사고과 이는 인정. 예, 미안하다. 미안하다. 불쾌했겠구나. 야, 내가 그런 행동을 한 줄 몰랐구나. 나의 그 행위들을 그렇죠,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 매슬로 법칙 3단계 인정했을 때 모든 사람은 용서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인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했냐면 인사고과 사과라는 사과. 겁니다. 정중하게. 정중하게.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정말 그렇게 행동한 걸 사과하마. 그다음에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왜? 인사고고. 지금의 인지를 시켜줬잖아요. 지금 이 사람을 인지시켜주지 않으면 더 커진다. 그렇죠. 모기업에서 계속 키워서 그분이 결국은 네. 가해자는 퇴직, 피해자도 퇴직한 사례가 있었는데 고마워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과정 확인, 인사고과, 과정 확인, 인사고과. 과정 확인. 네. 과정 확인. 뭐라고 확인을 하냐면 네네. 너와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 잘할 수 있게끔 서로 잘해보자라고 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네. 다시는 비나리 씨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그 정말 미리 이렇게 상기시켜줘서 고마워. 맞아요. 이거는 내 의도치 않게 한 부분들이니까 네네네.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지 그렇죠. 않을 거야. 네네. 사과 받아줘서 고마워. 네네. 그래 이런 거. 네네. 실제로 가해자들의 경우에서 이 인사고과를 했던 뭐 사례들이 많죠. 아니면 그래도 좀 조금 적은가요? 아니요, 인지가 조금 되신 분들은 네. 이렇게 인사고과에 의해서 사과도 하고 네. 과정 확인하는데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해년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2017년 현재는 네. 매년 달라져요? 예, 그 법령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사례와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 2017년 현재는 피해자가 네. 이 행위자를 용서하겠다라고 해도 기업이나 네. 주위의 직원들의 상황 때문에 네. 행위자를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서가 안 되고 있을 그러니까 때도 이게 있습니다. 저기 합의가 되더라도 네. 이 회사 죄- 자체에서. 회사 자체에서 네, 네. 조직 내 네, 분위기상. 그래서 행위자들이 어. 사직 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2017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예가 있군요. 네, 있습니다. 오, 네, 네. 정말 네. 심각하네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저는 또 궁금한 게요. 보통 네네. 직장 상사나 뭐 동료들에게 성희롱을 당했을 때, 당했을 때. 자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를 경우가 많잖아요. 그 말 못해요, 맞아요. 사실. 털어놓지 특히 여자분들. 못하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장 가까운 동료에게 그렇죠. 살짝 털어놓는 경우도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네, 네. 이게 비단 남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내 주위 동료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때 제가 동료 옆에서 좀 현명하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네. 해주는 게 좋을까요? 보통 네. 야 그냥 참아. 너 찍히려고 그래? 야 너 승진 못해. 라고 하는 제 심리적인 2차 피해가 70%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네. 용기를 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개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직장 내 성희롱을 사회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함께 손을 잡고 네. 용기를 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동료의식. 방관자가 아닌 너와 나는 동료라는 의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불똥 튈까봐. 예, 정답입니다. 오히려. 불똥 튀. 나한테도 맞아. 진짜 자기도 손해 볼까봐. 네. 빛나리 씨, 그거 좀 그냥 조용히 가자. 참으라고. 네. 빛나리 씨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굴러가잖아. 왜 그 긁어 부스럼 만들어 이런. 저는 긁어 그렇다면 털어놨는데 이런 반응이라면 하면은 또 더 상처받을 것 또 같아요. 2차 상처가 또 나오는 거죠. 피해도 받고. 네, 네, 어. 정말 현명하게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아니 정말 참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직장 내 성희롱 여전히 문제가 커져가고 있죠. 기사도 맞습니다. 많이 들려오고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계속 발생하잖아. 맞아요. 네, 네. 아무래도 처벌 수위가 좀 낮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손방망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 나라는 1999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남녀고용차별평등법 1가정 양립에 의한 법령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1년에 한 번씩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내지는 벌칙을 받게 되어 있고요. 행위자의 처벌을 주지 않고 행위자의 잘못을 옹호하거나 네.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을 때도 역시 벌칙이나 과태료를
철저하게 지금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예방 교육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방 교육이 최선이고 네, 네, 네. 최고다. 네, 네, 네. 아, 근데 참 이 기준이 참 이게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갖다가 알려면은 이 네. 교육 자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사실은 이걸 처음 접하지 않았을 때는 저도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사실 저 스스로도 많이 느끼거든요. 네, 네.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지만 아이고 빅나리 씨 건배 뭐 할 때 건배할 네. 때 건배 근데 야 교단하게 좀 내려라. 에이, 이러는 것도 이제 심각하게 또 100%입니다. 예. 기분 좋으셨어요? 수치스러웠어요. 이런 경우. 네. 예. 가장 특정 부위를 얘기한다거나 특정 부위를 아예 얘기해버린다든가. 예, 그리고 그분의 상황에 맞춰서 엄청 기분이 좋을 때 아름다우세요 하면 정말 아름다울 수 있지만 기분이 별로 안 좋고 힘들어하고 이 회식 자리가 힘든데 너 오늘 완전 아름다워 그러면 그것도 기분이 나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 그리고 상황. 피해자 관점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저희는 현재 10인 이하의 영업장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또 네. 이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에 네. 8명은 그냥 이게 넘어가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는다라고 네, 표현했는데 네. 네. 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말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네, 네. 혹은 또 자신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아예 네, 포기를 해버린다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사실 가해자가 없으면 피해자도 없는 거잖아요. 네. 소장님. 네. 성희롱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가해자가 돼야지 하고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않으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 이게 일반 사람입니다. 근데 네, 네. 가해자가 나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걸 내가 지금 알게 됐단 말이에요. 네, 네. 그죠? 네. 상대방이 나와 친하다고 나만의 착각의 행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 두 번째는 공적인, 사적인 만남을 만드시면 안 되고, 세 번째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서 상대 언행, 그리고 상대의 불쾌감을 주는 행동들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직은 다름과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름과 차이는 너와 내가 조금 다르게 생겼고 차이가 있다는 게 인정이 됐다면 네. 한 조직에서의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로 함께 존중받고 배려받는다면 우리는 건강한 직장, 행복한 직장 함께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네. 정신이 조금 번쩍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자, 누구나 또 성희롱 행위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또 피해자가 또 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조금만 더 이제 동료를 배려하고 또 이해를 한다면은 또 예의를 지킨다면은 정말 평등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또 일의 능률도 더 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지승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뭐 직장 내 성희롱뿐만이 아니라 네.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 일상생활 언제 어디서든지 이 성희롱, 성추행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어디 있을까요? 이게 사실 혼자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혼자서 네. 뭐 스트레스 받게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단 자세가 먼저 중요하고요. 네.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몇 개 추려왔습니다. 오, 네. 인권 침해 또는 차별 행위에 대해서 조사해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요. 그렇죠. 만약에 네. 또 피해자분이 이제 여성분이라면은 전문 상담을 원하신다면은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잖아요. 그때는 이제 전화기만 들면 됩니다. 여성 긴급 전화 국번 없이 1366번으로 전화하시면은 그 각 지역의 정부기관, 경찰 그리고 법률기관, 병원 연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1366번이고요. 1366입니다. 그리고 성희롱, 성추행과 관련해 법률 자문도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법률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법률 자문이 또 필요한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여기다 또 연락을 하면은 네. 도움을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셔가지고요.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